2018년 가을, 박순득은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30년간 운영하던 시장 반찬 가게를 재개발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1995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던 순득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15살, 12살이던 아들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44세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을 팔아 자신을 의대에 보낸 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진호는 41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달리 돈을 잘 번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투자와 허세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순득은 퇴직금 8,700만 원을 손에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순득은 손이 놀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란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순득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국밥집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진수는 국자를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아이다, 진수야. 내가 효자인 건 엄마가 잘 알지. 그래도 엄마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손자들한테 용돈도 떳떳하게 주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보태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순득은 오랜 세월 모은 돈 1억 2천만 원과 퇴직금을 합쳐 총 2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국밥집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기구, 6개월치, 임대료까지 계산하니 딱 맞았습니다. 2019년 3월 순득이네 국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득은 63세였습니다. 개업식 날 큰아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18세인 손자 민준과 16세인 손녀 서연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정성껏 준비한 떡을 들고 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진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득은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근처에 국밥집이 이미 3곳이나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국밥보다 양식을 찾았습니다. 순득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숯뼈와 사골을 12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고기를 삶고 손질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하루 10명도 안 됐습니다. 첫 달 매출은 390만 원,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270만 원 적자였습니다. 2개월째는 420만 원, 적자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째, 4개월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순득은 저축한 돈에서 1,500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순득은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몰래 10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순득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따로 모아뒀습니다.
아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득은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효도받으려고 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가게에 들러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은주야, 고맙다. 그래도 며느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꼴이 되니 이 애미가 한심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잖아요. 순득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순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순득은 전단지를 들고 시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홍보했습니다. 배달앱의 할인 이벤트도 올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고기를 평소보다 더 넉넉히 담아줬습니다. 그렇게 순득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손님이 늘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득은 여전히 매일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순득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빵. 누군가 차 경적을 계속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순득이 밖으로 나가보니 새까만 제네시스 지구12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작은 아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진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시계를 찬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미선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어이구, 진호야. 갑자기 웬일이고? 순득은 반가우면서도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개업식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이 6개월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제 차 좀 보세요. 신차 뽑았어요. 1억 2천짜리요. 어때요? 멋있죠? 진호는 차를 한 바퀴 돌며 자랑했습니다. 순득은 아들이 잘된 게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잘됐다. 그런데 개업 때는 왜 안 왔노? 아, 그때요? 바빴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정신없었거든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정말 잘 나가요. 한 달에 거래만 5건씩 해요.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1,500은 벌어요. 순득은 며느리의 말에 속으로 그럼 개업 때 화환 하나라도 보내지라고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진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 쌓여있는 일회용품, 낡은 인테리어. 진호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장사 안 되시죠? 형한테 들었어요. 매일 적자라면서요? 순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을 리 없었습니다. 아마 미선이 형수 은주에게 떠보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쩌노.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누가 국밥집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파스타, 스테이크 먹지. 국밥 안 먹어요. 진호의 말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순득은 참고 있었지만 진호의 다음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한테 손 벌리실 생각이시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안 도와드릴 거예요. 뭐,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기고? 어머니, 사람은 말이죠. 힘들 때 도와주면 안 돼요. 계속 기대려고만 하거든요. 스스로 이겨내야 강해지는 거예요. 저처럼요. 순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의대 재수할 때 순득은 1년간 학원비로 3,600만 원을 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반찬 가게 수익을 쪼개서 보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순득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두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결국 진호는 의대 재수에 실패했습니다. 순득은 한 번도 그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2010년 진호가 부동산 사무소를 차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1년만 빌려주세요.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순득은 또다시 저축했던 돈을 꺼내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진호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제 9년이 지났지만 진호는 그 일을 까맣게 잊은 듯했습니다. 진호야, 그때 내 학원비랑 사무소 차릴 때 빌려준 돈 기억하지? 그것만 갚아도 엄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선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투자금 회수하는 시기라서 여유 생기면 바로 드릴게요. 너 지금 여유 없다고 했나? 1억 2천짜리 차는 어떻게 샀노?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산 거예요. 고급 차 타야 고객들이 신뢰하거든요. 순득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 가볼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진호는 가게를 나서며 미선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기 전에. 하지만 순득의 귀에는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순득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진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순득의 눈이 퉁퉁 부은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순득은 진호가 다녀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동생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다. 진수야. 그냥 놔둬라. 엄마가 잘못 키운 기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동생이 잘못된 겁니다. 순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는데 왜 한 아들은 이렇게 변했을까? 순득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게를 성공시켜서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2019년 11월 가게를 연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득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적자는 계속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7시 가게 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동료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동료들 데리고 왔어요. 매출 좀 올려드리려고요. 순득은 불안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기에 진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귀한 처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가게에는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뭐 시킬 기고? 국밥 5인분이요. 그리고 수육 대짜 2개, 소주 4병 주세요. 순득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손님들이니 체면도 있었습니다. 진호 일행은 2시간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국밥 5인분에 수육 대짜 2개, 소주 4병을 비웠습니다. 총 금액은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순득에게는 하루 평균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9시가 넘어 진호 일행이 일어섰습니다. 순득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동료들도 다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 고맙다. 계산은 17만 5천 원이다.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산이요? 우리 모자 사이에 무슨 돈을 받아요? 순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야, 진호야. 너 지금 농담하는 기가? 농담 아니에요. 제가 동료들 데리고 와서 분위기도 만들어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서비스 아니에요? 야, 너 정신 차려라. 우리 하루 매출이 13만 원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바라노? 진호의 동료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데려온 손님한테 돈 받으시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기고? 이거는 무전 취식이다. 당장 돈 내라. 진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속 좁으세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작으니까. 저희는 돈 안 낼 겁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큰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 얼굴을 보러 온 길이었습니다.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박진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은 가만히 있어요. 모자간에 얘기하는 건데 형이 왜 나서요? 모자간이라고? 너 지금 어머니한테 무전 취식하는 거 아니냐? 무전 취식이 아니라 효도하러 온 거예요. 매출도 올려드리고.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 봐였습니다. 순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우리 가게에서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5명입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네 이 애미가 신고했다. 너 경찰서 갈래? 아니면 돈 낼래? 진호의 동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 과장,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서비스로 준다고 했잖아. 아, 그게. 미안해요. 제가 돈 낼게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할 수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경찰한테는 괜찮다고 해주세요. 17만 5천 원이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2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순득은 거스름 돈 2만 5천 원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박진호. 너 오늘 엄마한테 한 짓 절대로 안 잊을 기다. 다시는 엄마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진호는 나가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두고 보세요. 어머니, 가게 망하는 거 제가 지켜볼 겁니다.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야, 엄마가 진호를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자식이 애미한테 저럴 수가 있노.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동생 놈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동생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 은주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온 것입니다. 은주는 순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누전 취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득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호와는 남남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가게를 성공시켜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 순득은 가게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2,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보태주는 돈까지 합치면 손해는 더 컸습니다. 순득은 더 이상 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가게 앞을 한 노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순득은 설거지를 하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등에는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 앞까지 왔다가도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순득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수줍음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국밥이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9,000원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10개가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손주 생일이거든요. 외손자가 중학생인데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라서 혹시 3,000원으로 국밥 한 그릇 포장 가능할까요?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순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던 시절, 순득도
동전을 모아 아들들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경자입니다. 경자 어르신, 잠깐만 안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순득은 경자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경자는 리어카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득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3인분을 끓였습니다. 고기는 평소보다 2배 더 넣었습니다. 선지도 넉넉히 담았습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도 큰 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고 보온이 되도록 신문지로 여러 겹 싸고 비닐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순득은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손주분 생일 축하합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순득은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자는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자 어르신, 오늘 우리 가게 개업 9개월 기념 이벤트 합니다. 3,000원에 국밥 3인분 드립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무슨 3인분이요? 1인분도 감사한데 손주분하고 따뜻하게 드세요. 생일인데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뭐라고.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식으면 안 되니까요.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3,000원을 건넸습니다. 순득은 그 돈을 정성스럽게 받았습니다. 경자는 국밥을 소중히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사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순득은 경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순득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3,000원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큰며느리 은주가 마침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순득의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은주야. 그냥 먼지 들어가서 그래. 은주는 순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부처님 같으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고. 내 젊었을 때 생각나서 그랬지 뭐. 나도 힘들 때 남의 도움 많이 받았지. 그날 저녁 순득은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매출은 85,000원이었습니다. 그중 3,000원은 경자 할머니가 낸 돈이었습니다. 순득은 그 3,000원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는 사실이 순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순득에게도 누군가 따뜻한 밥을 건넸습니다. 시장 옆 식당 주인 아줌마는 순득이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짜로 밥을 먹였습니다. 순득아, 밥은 먹고 다녀야 힘이 나지.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일단 먹어라. 그때 받은 은혜를 순득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자에게 국밥을 대접한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순득은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다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0년 1월 초 경자 할머니에게 국밥을 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득은 여전히 가게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순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기 싫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한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 감동실화팀 김민석 PD입니다. 방송국이요? 우리 가게가 무슨 방송에 나갈 일이 있나요? 김 PD는 태블릿을 꺼내 순득에게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180만, 좋아요 8만 2천 개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만난 천사 국밥집. 순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경자 할머니와 손주 준호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국밥 3인분을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어떻게 샀어요? 3인분이나 되는데요? 응, 착한 국밥집 사장님이 이벤트라고 주셨단다. 3,000원만 내면 3인분을 준대.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밥 1인분이 9,000원인데 3인분을 3,000원에 준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학교 끝나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영상에는 준호가 가게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득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렴. 뭐 먹을래? 어제 우리 할머니한테 국밥 3인분 주신 거 맞죠? 아, 그 경자 어르신 손주로구나. 그래, 이벤트로 드렸지. 사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가게 망해가는 거 제가 알아요. 매일 앞으로 지나가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할머니한테.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폐지 줍는 게 힘드신데 3,000원 모으려고 며칠을 고생하셨을 텐데 사장님이 그냥 주신 거죠? 순득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얘야, 할머니 기분 상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알았지? 사장님, 저 이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해야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당장 갑니다. 저도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가게는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순득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PD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저희 방송국 감동실화 코너에 출연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요? 아이고, 저는 말도 어눌하고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순득은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일 하신 건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일주일 후 방송 녹화가 있었습니다. 순득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촬영팀이 와서 순득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순득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경자 어르신처럼 힘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때 시장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공짜로 밥을 먹여줬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자 어르신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은 1월 15일 저녁 8시에 나갔습니다. 시청률은 지역 케이블 방송 역대 최고인 12.3%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30분 후부터 가게 전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10시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득은 당황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고.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이런 가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돈줄 내러 왔습니다. 순득은 정신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모두 와서 도왔습니다.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이 서빙을 도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은 47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일주일 매출을 하루에 번 것입니다. 순득은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이게 꿈이 아니지? 어머니,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베푼 선행이 돌아온 겁니다. 다음 날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택배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순득은 이제 가게를 정리할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오히려 직원을 구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2020년 2월 초, 방송 출연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순득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순득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가마솥을 2개로 늘렸습니다. 고기도 평소의 3배를 삶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오후 3시면 재료가 동이 났습니다. 큰며느리 은주가 매일 나와서 도왔습니다. 손자 민준도 주말마다 와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습니다. 1월 매출은 8,2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도 순이익이 3,400만 원이었습니다. 순득은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큰아들이 보태준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엄마가 혼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3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7명이 내렸습니다. 순득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든든한 끼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강철민. 순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철민은 순득이 가맹한 국밥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이었습니다. 전국에 340개 가맹점을 둔 회사였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본사 대표 강철민입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웬일이십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깜짝 방문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강철민은 순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장님 가게는 향후 5년간 로열티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240만 원씩 내셨는데 앞으로는 안 내셔도 됩니다. 순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식자재도 본사 공급가에서 50% 추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 식자재비가 1,800만 원 정도시죠. 앞으로는 9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순득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열티 240만 원, 식자재비 할인 9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140만 원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작은 가게한테 왜 이렇게까지? 사장님이 보여주신 선행 덕분에 저희 회사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방송 이후 가맹 문의가 3배로 늘었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강철민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저희 본사 홍보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별도 계약금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순득은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직원 한 분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문 매니저를 2년간 파견해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본사에서 부담하고요. 그것까지 해주신다고요? 네, 사장님 가게가 잘 되는 게 저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강철민 일행은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자 순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가 내야죠. 결국 강철민이 10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7명이 먹은 값은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순득은 거스름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강철민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득은 큰아들 가족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득은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에게 각각 5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아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평생 손주들한테 용돈 제대로 못 줬제. 이제는 줄 수 있으니 받아라. 며느리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쁩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니 저희도 행복해요. 순득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가게를 접을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적자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무시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할머니에게 국밥 3인분을 준 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7,000원어치를 3,000원에 판 것이 수천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득은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대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 순득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줄을 서는 손님들, 택배 주문, 단체 예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순득은 64세의 나이에 인생 2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 매니저 김연주가 일주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김연주는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재고 관리, 위생 관리, 직원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순득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주방에 매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에는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이 학교 끝나고 들러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자 할머니와 손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순득은 경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경자 어르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경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폐지를 주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 걸요. 앉으세요. 국밥 드실 거죠? 아닙니다, 사장님. 오늘은 저희가 제대로 사 먹으러 왔어요. 국밥 2인분 주세요. 순득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넉넉히 담고 국물도 진하게 부었습니다. 김연주가 깍두기와 김치를 새로 담아내왔습니다. 경자와 준호는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자를 돕는 할머니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구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가요. 그리고 저는 구청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요. 순득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정말입니까? 정말 잘 됐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따뜻함이 이렇게 돌고 돌아 저희를 살렸어요. 경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입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날 국밥값입니다. 27,000원어치를 3,000원에 받았으니 24,000원을 갚아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이건 못 받습니다. 사장님,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이거라도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순득은 고민하다가 3,000원만 받았습니다. 어르신, 그럼 국밥값 3,000원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르신이 새 집 장만하시는데 쓰세요. 사장님. 그리고 어르신,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습니다. 순득은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르신, 우리 가게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설거지랑 청소 도와주시면 됩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제가 73살인데 저 같은 늙은이를 고용하시겠다고요? 어르신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64살인데 매일 일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해요. 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다음 주부터 경자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경자는 일을 깔끔하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순득은 경자를 고용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준호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서빙을 도왔습니다. 순득은 준호에게 시간당 1만 원을 줬습니다. 준호는 그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순득은 매출의 15%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한 달 매출이 9,400만 원이었으니
1,4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원센터장이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순득은 가게 벽에 기부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순득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순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4월 초, 순득은 큰아들 진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등록금은 제가 낼게요. 아니다, 진수야. 할머니가 손주들 등록금은 내고 싶다. 할머니 소원이니까 들어줘라. 순득은 가게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경자 할머니와 준호라는 새로운 가족, 손님들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순득은 매일 감사하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2020년 4월 말, 순득의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달 순이익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득은 2호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가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작은 아들 진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 미선도 함께였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득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진호를 본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순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진호는 순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제가 투자 사기에 가담한 걸로 조사받고 있어요. 순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친구 소개로 부동산 투자 사업에 참여했어요. 고객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사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단계 사기였어요. 피해자가 120명이고 피해액이 43억 원이래요.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피해자들이 저희를 고소했는데 합의금만 2억 5천만 원이래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대요. 진호가 순득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대박 났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2억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순득은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박진호.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니,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제. 스스로 이겨내야 강해진다고 했제. 엄마도 내 말대로 할란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아나? 장사 안 되는 가 앞에서 외제차 자랑하고 무전 취식까지 했제. 심지어 엄마 가게 망하길 바랐잖아.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간 돈 8,600만 원은 언제 갚을 거고 9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해요. 순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엄마는 너 안 도와준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바로 그때 큰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동생 진호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형, 나 좀 도와줘. 어머니가 날 안 도와주시잖아. 당연하지. 너 그동안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안 도와줄 거야. 진호는 결국 빈손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순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안 도와주시다니. 순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나간 후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진수야. 엄마 마음은 이미 정리했다. 일주일 후 진호는 사기방조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선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순득은 진호의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동생인데. 진수야, 엄마가 진호한테 베푼 건 충분했다. 이제는 진호가 책임질 차례다. 2024년 현재 순득은 68세입니다.
순득이네 국밥은 이제 5호점까지 늘었습니다. 1호점은 순득이 직접 운영하고 2호점은 큰아들 진수가, 3호점은 경자 할머니의 외손자 준호가 맡았습니다. 준호는 특성화고 조리과를 졸업하고 순득의 제자가 됐습니다. 순득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호점에서 국물을 끓입니다. 고객들은 순득이 직접 끓인 국물을 먹기 위해 1호점을 찾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78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순득과 경자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두 할머니가 함께 시장을 보러 갑니다. 손자 민주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손녀 서연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두 손주는 주말마다 할머니 가게를 찾아옵니다. 순득은 매달 수익의 15%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합니다. 지난 4년간 기부한 금액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시에서 모범 사업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2023년 출소했습니다. 순득은 진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가끔 동생 소식을 전합니다. 진호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득은 경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제게 국밥 3인분 주신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왜 후회해요? 그날 27,000원어치를 3,000원에 주셨잖아요. 순득은 웃었습니다. 경자 어르신, 그날 제가 준 건 국밥 3인분이었지만 돌아온 건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24,000원 손해본 게 아니라 수억 원을 번 거죠.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날 사장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순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득은 앞치마를 두르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일 시작해야겠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순득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넉넉히 담고 국물을 진하게 부었습니다. 순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68세에도 여전히 일하는 순득이지만 순득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순득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감사한 하루를 살아갑니다.